잠시 후 푸른방송 뉴스가 방송됩니다. 달서구 의회는 6월 8일부터 6월 26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제271회 달서구 의회 정례회를 개회했습니다. 대구대학교 지역평생교육학회 봉사단은 구지면 일원 농가에서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테크노폴리스로 명곡리 진출입 램프 건설이 완료돼 지난 5월 29일에 개통됐습니다. 대구시는 현충일인 6일 앞산 충원탑에서 제65회 현충일 추념식을 엄숙하고 경건하게 거행했습니다. 대구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 캠페인을 이어갔습니다. 그녀가 산다 연극이 6월 18일부터 8월 30일까지 아트 벙커에서 진행합니다. 대구시는 함께 걷는 길, 지속 가능한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2020 대구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6월 4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서구 의회는 6월 8일부터 6월 26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제271회 달서구 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습니다. 첫날인 8일 개회식을 한 후 이어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윤건근, 박광규, 이성순, 정창근, 박종길, 김규하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이 있었으며 부구청장으로부터 2019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6월 9일부터 6월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조례안 심사와 2019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처리하고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9일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제1차 정례회 마지막 날인 6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인호, 배지훈, 박정환, 김태영, 홍복조, 서민우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이 있을 예정이며 이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처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구정질문이 있은 후 폐회할 예정입니다. 대구대학교 지역평생교육학회 봉사단은 6일 코로나19로 농가의 일손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구지면 일대 농가에서 양파 뽑기와 환경 정화 활동, 감자 캐기 등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대구남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사 김현정 교육사를 포함한 대구대학교 대학원 김남성 교수와 대학원생들도 함께했습니다. 봉사단장 김현정 평생교육사는 이번 달성군 구지면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계기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농촌 봉사활동을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작은 재능이지만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언제 어디라도 찾아가는 기부활동을 펼치는 봉사단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이래 봉사를 해서도 너무 고맙고 이래 저한테 너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일손도 부족한데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요즘 농번기라서
농촌은 일손이 매우 바쁜 시즌입니다. 게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유동 인구가 적어지기 때문에 봉사활동 자체가 상당히 적어진 추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대구대학교 대학원생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대학원생들이 뜻을 모아서 어렵게 일하고 있는 우리 농촌을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를 생각해서 오늘 이렇게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농촌에 이렇게 봉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것 같아서 굉장히 색다르기도 하면서 즐겁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농촌에서 일손이 부족한 것을 느끼면서 굉장히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을 들고 앞으로도 많이 농촌에 일손을 보탤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많이 참여해서 농촌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대구대학교 지역평생교육학계 봉사단은 대구대학교 대학원에서 김남선, 양흥건 교수를 포함한 평생교육을 전공한 80여 명의 석박사 평생교육사들의 모임으로 지역사회의 개발과 매년 2회 정기적인 학회 활동과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테크노폴리스로 맹목리 진출입 램프 건설이 완료돼 지난 5월 29일에 개통됐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상하로와 수목원 입구 일대 심각한 교통정체가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도로 공사는 2017년 6월부터 3년여간 시비 102억 원을 들여 준공됐으며 테크노폴리스로 6개 터널 중 명곡터널과 기세터널 사이에 들어섰습니다. 준공식은 코로나19 예방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별도로 갖진 않았습니다. 현장 인근에는 이용객들을 위해 도로 입구를 알리는 이정표가 추가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테크노폴리스로는 지난 2014년에 개통해 대구 시내로부터 떨어진 대구 테크노폴리스와 대구 국가산업단지의 접근성을 높여왔습니다. 현재는 테크노폴리스와 국가산업단지에 대단히 아파트 단지와 산업체가 들어서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이어지며 테크노폴리스로를 이용하는 하루 이용 차량은 4만 5천여 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옥포 기세터널에서 대진초교 삼거리와 수목원 입구까지는 교통정체로 인해 이용객들은 많은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로써 명곡 방향으로 진출입하는 1일 차량 2,800여 대가 상습 정체 시간대에 분산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기존 피크 시간대 도로 서비스 수준 F등급에서 CD 등급 수준으로 크게 개선될 것으로 관계기관에서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번 명곡리 램프도로 완공이 테크노폴리스로 정체 완화와 더불어 지역 발전과 운전자들에게는 안전한 운행길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대구시는 현충일인 6일 앞산 충원탑에서 제65회 현충일 추념식을 엄숙하고 경건하게 거행했습니다. 올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 인원을 최소화해 오전 9시 50분부터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행사는 앞서 오전 9시에 권영진 대구시장과 배지숙 시의회 의장, 강은희 교육감, 보훈단체장 등은 국립 신암선열공원을 참배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오전 10시 1분간 대구시 전역에 민방위 경보 사이렌이 울려 퍼지며 시민들은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의 넋을 기리는 묵념을 했습니다. 현재 충원탑에는 지역 출신 호국 영령 5,391위의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안 그래도 현충일 가는 건 안타까운 일인데 올해는 더 코로나19로 해가지고 더 안타깝습니다.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도 점점 적어지고 또 하는 나이 많은 분들이 해마다 주는 걸 볼 때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매년 마음 깊이 새기는 호국정신은 우리 후손들이 이어받아 이분들의 이석기 희생정신이 있었기에 이 대한민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후손들도 길이길이 호국정신을 이어받아 세계 최강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하지 못한 국가유공자와 유족, 시민들은 추념식 종료 후 13시부터 앞산 충원탑을 참배했으며 또한 시 홈페이지에서도 참배관을 개설해
6월 한 달간 참배와 추모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시에서는 함께 이기는 대구의 역사, 오늘 이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시민의 나라사랑 정신 고양을 위해 호국보훈의 달 홍보를 적극 실시하는 한편 애국선열의 공헌과 희생이 헛되지 않게 자활 지원금 지원과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달아드리기 등 유공자와 그 후손들에 대한 예우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나라를 위한 일에 헛된 죽음은 없습니다. 나라를 위한 희생은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명예로운 일입니다. 오늘의 우리는 어제의 수많은 희생 위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셨던 애국선열과 그 후손들께서 우리 대구 공동체 안에서 존경받고 편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든든한 보훈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6.25 전쟁 70주년이 되는 해로 25일 그랜드 호텔에서 한국전쟁 참전용사 100여 분을 모시고 6.25 전쟁 7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하며 참전용사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기릴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 캠페인을 이어갔습니다. 이날 생활 속 거리두기 시민 캠페인은 젊은이들이 많이 찾고 방역 사각지대에 있는 동성로 로데오 거리 일원에서 5일 밤 10시부터 11시까지 진행됐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캠페인에 나선 참석자들은 대구 방역의 날 매월 넷째 주 수요일과 마스크 착용 의무와 대중교통 이용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등 피켓을 들고 홍보물을 배부하며 거리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수도권에서 이태원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또 물류센터 또 소규모 모임에서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산발적으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민단체와 로데오 거리에서 우리 시민들인데 생활 속 거리두기 운동을 좀 홍보하기 위해서 캠페인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대구시는 코로나19 극복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지난 4월에 출범하고 민관이 협력해 나가는 대구형 방역을 발표하며 7대 기본 생활수칙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녀가 산다 연극이 6월 18일에서 8월 30일까지 아트벙커에서 진행합니다. 이번 공연은 지난 공연 때의 아쉬운 점을 수정 보완해 관객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연극은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닮은 주인공 단심의 이야기와 웃음폭탄이 터지는 색다른 코드의 코믹 스릴러, 종잡을 수 없는 반전의 매력 등이 관람 포인트입니다. 월급은 박봉, 밀리는 월세, 결혼 압박. 이 시대의 청년들과 똑같은 고민을 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단심은 외롭습니다. 그런 어느 날 단심이를 구제해줄 남자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단심이의 꽃길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누군가 단심의 방에 같이 살고 있는 듯한 느낌적인 느낌. 집 월세가 밀렸다며 타박하는 주인 아줌마. 귀신을 볼 수 있다며 집에서 구슬하며 귀신 잡기를 시도하는 주인 아줌마의 언니. 그리고 단심이의 절친 정수기. 연결고리라곤 하나도 없는 단심 주변의 인물들. 도대체 이들은 누구일까요? 대구시는 함께 걷는 길, 지속가능한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2020 대구 도시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올해 12회째를 맞이한 대구 도시 디자인 공모전은 도시 속의 공공디자인 활성화를 위해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대구시 현안 사업으로 추진 중인 북구 옥산로 테마거리 조성에 시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반영된 스트리트 퍼니처를 제안받아 제작, 설치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현재 남아있는 근대산업유산을 모티브로 거리의 특성을 테마화해 대구 북구청과 DGB 대구은행파크 사이의 옥산로를 재미있고 활기찬 공간, 걷고 싶은 거리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며 이번 공모전의 선정작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공공디자인에 관심 있는 시민뿐만 아니라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이번 공모전의 공모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공모 모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품 접수는 6월 22일부터 29일까지 이메일 접수이며
작품성, 공공성, 시민성 등을 평가해 1단계 접수된 아이디어 중 총 20점을 선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2단계 작품을 제출받아 9월 최종 수상작을 결정하게 됩니다. 총 상금은 2,600만원으로 대상 수상자에게는 대구시장상가 상금 600만원, 금, 은, 동, 입선 수상자에게도 시장상가 상금이 수여됩니다. 수상작품 중 일부는 실물 제작 회의 등을 거쳐 북구 옥산호 테마 거리에서 다양한 형태로 시민들을 만나게 됩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6월 4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가 커플링 선사 데이트를 위한 미혼 남녀를 모집하는 소식입니다. 27일 관내 카페에서 개최하는 커플링 선사 데이트는 바쁜 일상 속에 이성을 만날 기회가 부족한 청년들에게 유익한 만남의 기회를 제공해 건전한 데이트와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행사는 2만 년 전 구석기 시대 문화를 체험하는 선사시대로 인근에서 여러가지 게임을 진행하면서 참가자들이 자신에게 어울리는 짝을 찾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미혼 남녀는 6월 17일까지 달서구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현풍 테크노폴리스로 명곡리 진출입 램프도로를 개통한 소식입니다. 대구시는 지난달 29일 상화로와 수목원 입구 일대 피크 시간대의 교통정체 완화를 위해 시비 102억 원을 들여 램프도로를 완공했습니다. 테크노폴리스로는 1일 약 4만 5천여 대의 차량이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출퇴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피크 시간대에는 옥포, 기세터널 대진초교 3거리, 수목원 입구까지 지정체가 반복되고 있어 이용객들의 불만이 높았습니다. 이번 램프도로의 개통으로 약 2,800여 대 정도로 차량이 일부 분산돼 본선의 통행시간 단축과 상습 정체 완화로 피크 시간대 도로 서비스 수준이 F에서 C, D 수준으로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기사는 신당중학교가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이유 있는 변신을 한 소식입니다. 신당중학교는 학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18년부터 3년에 걸쳐 학교 현대화 사업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중앙현관의 갤러리화,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상상 제작소 구축, 노후 담장 교체, 그리고 장애 학생 및 일반 학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본관동과 강당동의 연결복도 설치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고 미래 역량 교육의 효과적인 구현을 위해 도서관 현대화 사업 및 미래체육공간 구축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신당중학교는 공립학교로 1995년 개교한 이래 지역의 많은 인재를 육성해왔으며 2016년부터는 대구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미래학교로 지정돼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교육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월 4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과 푸른방송은 지역경제 살리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대구 달서구는 6월 27일 오후 3시부터 관내 카페에서 개최하는 커플링 선사 데이트에 참가할 미혼 남녀 20명을 모집합니다. 달서구는 바쁜 일상 속에서 이성을 만날 기회가 부족한 청년들에게 유익한 만남 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한 데이트와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커플링 선사 데이트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2만 년 전 구석기 시대 문화를 체험하는 지역 대표 관광지인 선사시대로 인근에서 알쏭달쏭 선사 퀴즈, 선사 상징물 인증샷 미션,
혼사 패션 게임 등을 진행하면서 참가자들이 자신에게 어울리는 짝을 찾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주소 또는 직장이 달서구인 만 25세에서 39세 미혼 남녀는 6월 17일까지 달서구 건강가정 다문화 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달서구는 인구 절벽 현실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과 화목한 가족 문화 조성을 위해 2016년 7월 결혼장려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실효적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면서 전국 최초 결혼 친화 도시 조성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태훈 구청장은 참가자들이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만나기를 기대하며 범국가적 결혼장려 정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달성구는 다사대실력 만남의 강장을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달성구는 다사대실력 만남의 강장을 간접 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 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따라 20일간의 주민 의견 수렴과 사전 공고를 통해 6월 4일자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만남의 강장은 오는 9월 3일까지 3개월의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쳐 9월 4일부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문호 달성군수는 어린이, 가족 등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만남의 강장을 한층 더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구 강서 소방서 의용소방대는 8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관내 초, 중학교들을 방문해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지원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이태원 집단 감염 사례, 해외 유입과 무증상 감염 및 재확진으로 인한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전국 학교들의 개학과 함께 학생들의 등교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에 따라 강서소방서 의용소방대는 집단 감염의 재발을 최소한으로 방지하고자 자체적으로 조를 편성해 지역의 초등학교 5개소를 찾아 체온 체크, 손 소독, 마스크 착용 홍보 등 원활한 학과 운영과 등교하는 학생들의 감염 예방을 위한 지원 활동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박영자 여성 의용소방대장은 학생들의 등교가 다시 시작되면서 집단 감염에 대한 걱정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학생들은 감염 방지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면서 하교 후 반드시 바로 귀가할 수 있도록 하고 부모님, 선생님, 학교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학생들에게 적극적인 지도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대구 달서 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의 자율적 소방안전관리, 정착 유도 및 시민들의 안전정보에 대한 알 권리 보장을 위한 2020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제도는 평소 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한 다중이용업소를 선정하여 영업주에 대한 다양한 혜택과 함께 시민들의 해당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시설 등 관리 정보를 한눈에 제공합니다. 우수 다중이용업소는 피난, 방화시설 등 유지관리 현황, 최근 3년간 화재 발생 여부 등을 현장 실사 등 종합평가하여 선정되며 우수업소로 선정된 업소는 인증표지 부착, 해당 업소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 2년간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신청 접수는 7월 31일까지 달서소방서 예방안전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받습니다. 우상호 대구 달서 소방서장은 매년 안전관리 우수업소를 선정 공표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영업주의 자율적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제도인 만큼 우수 다중 이용업소 선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습니다. Close to you it breaks easily, 'cause everything that they